입찰 정보를 유출한 여수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팀장급인 A씨는 업체로부터 금품 2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9년 여수 국가산단 기업 200여 곳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해 적발됐습니다. 산단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여객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도로가에 심어진 황금사철을 3배 더 키운 조형 수목 생산이 성공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황금사철 농가만의 비법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에는 광양과 여수, 영암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각종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전남도의 대책과 함께 주민의 건강보호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0,000명 가운데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 지난 2022년 전남의 사고 사망 만인율은 0.69%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부분 산단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체의 노력 외에도 지자체의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중대재해 대응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세우는 반면 전남은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주종섭 전남도 의원은 중대재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확대 이후 전남도의 체계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광역지자체 중 9곳 이상이 조례를 제정해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 내의 시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대재해후 적용 사업장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게 늘어나게 되는데 전라남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전라남도에는 아직 예방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내의 사업장이 한 26,000개가 아마 증가될 것 같아요. 그 적용 대상이. 그래서 저희 안전시에서 총괄을 하고 그 일자리 투자국에 있는 중소벤처 기업가와 같이 해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산업계의 또 다른 현안인 산단 주변 지역 오염 실태. 지난 2019년 여수 산단 대기 오염 측정치 조작 사건 이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9가지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이행은 지지부진합니다. 전남도는 전체 권고안 가운데 유해 대기 측정망 설치 등 6개가 완료됐다는 입장이지만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핵심 사항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주민 건강 역학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진행 상태가 여수 시민의 그 몇 개의 마을 대표들께서 지금 약간 거버넌스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달라는 요구로 그 측정기를 못 받게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 역학 조사는 피해가 왔을 때 제일 1차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진행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또 전남도는 권고안 가운데 하나인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가 늦어지는 원인으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민간한테 주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서는 주고 싶은데 기재부 같은 데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주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회하고 협의하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현안이 산적한 전남 지역 산업계.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남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전국 최초로 신축 만원주택 1,000세대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 비율에 차이가 있는 시와 군단이 모두 50%씩 선정하겠다고 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신축 임대주택 사업. 신혼부부에게는 85제곱미터, 청년에게는 60제곱미터 규모로 보증금 없이 월 10,000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난 4월 화순에서 진행된 만원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100가구 모집에 657명이 몰리면서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정훈 전남도 의원은 만원주택 수혜자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7천만 원 이상의 저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혜받지 못한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선정이 된 1,500명 정도의 청년들은 이득 보겠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청년들인 거기에서 또 이제 뭐 좌절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건축 공사를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30년에서 50년까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도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지속적으로 수혜는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시하고 군하고 인구 청년 인구차가 매우 많은데 동일하게 50호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받게 된 전국의 공항들. 코로나 감염병 단계가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국 공항의 여객 수는 대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만큼은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50%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기선 비율을 놓고 보면 2019년에는 87%를 웃돌았지만 올해는 38%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 의원은 무안공항의 국내선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조건의 청주공항을 비교했을 때 무안공항의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의획수 49.9%고요.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회복 속도가 좀 더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선이 없어서 좀 더디긴 합니다. 다만 국내선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이 연결되지 않고는 강하게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 분야와 인구 늘리기 정책, 환경 문제, 동서 갈등 해소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적이 이어진 384회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집행부의 세심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꼼꼼한 효과 검증,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여수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2억 원대 금품을 받은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여수시 팀장급이었던 A씨가 충무와 문수지구 집수리 지원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 2억 6천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더불어 해당 사업에서 시공업체에 지급한 선급금 14억 5천여만 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점을 확인하고 여수시에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와 선급금 회수 등을 요구했습니다. 공원이나 도로를 걷다 보면 황금색 잎을 띠고 있는 황금사철나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장흥군에서 전국 최초로 기존 나무의 3배가량 큰 조형 수목 생산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도로 중앙선에 황금빛 잎을 띤 나무가 곳곳에 보입니다. 추위와 공해에도 버틸 수 있어 아파트 울타리나 도로 가로수용으로 식재되는 황금사철 나무입니다. 황금사철 나무는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 지정돼 가로수로 매우 적합한 수목. 하지만 기존 황금사철은 햇빛에 의해 어린 새싹잎이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성장이 멈추는 특성 때문에 노지 재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시는 차광시설이 완비된 시설하우스에서 황금사철을 재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무 하나에 꽃 여러 송이를 피울 수 있는 다륜대작 재배 방식을 참고한 다음 세로로 자라는 황금사철 나무를 가로로 늘려 조형급 수목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조형 수목 재배에 성공한 황금사철 나무입니다.
높이 2m, 폭 2m로 기존 황금사철 나무보다 최대 3배 정도 큽니다. 황금사철의 종류 중에서도 둥근잎 황금사철은 초형급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으로 도전했는데 제가 생각한 만큼 잘 자라줬습니다. 임 씨의 농가는 27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모두 2,500그루의 황금사철 나무가 심어진 전국 최대 규모 농가. 임 씨는 이번 조형급 수목 생산 재배에 성공하면서 희소성이 높은 만큼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거는 현재 나무 하나로 뭐 수백만 원에 이르는 나무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앞으로 이 조경수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향후 10년간은 상당히 비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황금사철 재배 기술을 통해 대형 사철나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통해 인기를 끌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여수 해양 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지키지 않고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여수 해양 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와 약정 무효 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여수 해양 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운행을 시작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8억 3천만 원을 기탁했지만 이후 공익 기부를 미루고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납 기부금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대책위가 최근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관련 조례안이 폐기되면서 목포시의회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대책위는 6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대중교통 운영 체계에 관한 조례를 폐기한 것에 대해 시민 참여와 민주적 운영 방식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의 거부권 행사자인 박홍률 시장의 불통과 거수기 역할만 하는 목포시의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여수시가 묘도 이순신대교 일원에 이순신 장군과 조명연합 수군을 주제로 조성한 테마공원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240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지난해 7월 테마공원 급경사지에서 1차 붕괴가 발생한 이후 올해 2월 같은 위치에 붕괴 사고가 반복돼 여수시가 땜질식 조치에 그친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토사와 철조망 등이 방치되고 있지만 방문객을 통제할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2022년 지역 내 총생산이 크게 늘면서 1인당 총생산이 전국 4위에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시도 지역 소득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96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1인당 총생산을 계산하면 5,418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4,505만 원을 웃돌면서 울산과 충남, 서울에 이어 4위에 올랐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증가 요인은 공공행정과 교육업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무화과의 본고장인 영암군이 제철을 맞은 무화과를 알리기 위해 무화과 축제를 엽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8일까지 전남 농업박물관에서 열리며 무화과 시식회부터 경매, 판매관을 비롯해 그림 그리기 대회와 풍물패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영암군은 1917년 한국에서 무화과를 처음 재배한 곳으로 무화과 전국 생산량 가운데 60%를 출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